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에 하트를 눌러서 후원도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주말, 그러니까 연휴에 여러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크게는 FOMC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헝다그룹에 대한 뭐랄까요, 파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궜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FOMC를 보면 뭐 11월에는 테이퍼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내년에 0.25%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까지 3, 4회를 좀 올릴 것이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물론 뭐 인상해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는, 활성화가 좀 되는 시점에서 인상을 한다면 기존의 이제 부채라든지 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쭉 이제 생활했던,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죠.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그런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고, 개인 사업이나 뭐 자영업을 할 때도 돈을 좀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제가 좋아지면서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은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사실은 뭐 30대 이후에 경제 생활을 하는 많은 그 개인분들에 있어서는 큰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그 바로미터가 나오고요. 그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뭐 인상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은행들이 좀 따라 하겠죠. 뭐 여러 그 하나신한, 뭐 우리 등등. 근데 어찌됐건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몫을 박았고, 테이퍼링인, 그러니까 자산을 좀 축소하는 거죠. 자산 매입 축소를 좀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좀 이렇게 조이는, 좀 그런 상황이 곧 아마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주로 언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의 어떤 유동성 자금의 축소와 투자 자산으로의 어떤 자산의 어떤 그 유동성의 어떤 좀 번짐 현상,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질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좀 흔들흔들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울러서 이제 헝다 그룹의 이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계속 좀 리스크로 언급이 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헝다그룹이 중국 GDP의 2% 이상 차지하는 엄청나게 좀 큰 그룹이더라고요. 이제 그 헝다그룹의 뭐 정말 그야말로 뭐 파산이 되냐 마냐 막 이런, 그죠? 상황에서 그 부동산 업체가 그 부채를 우리 돈으로 355조를 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GDP의 2% 이상 맞먹는 규모의 이 부채를 과연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고요. 따라서 그런 흐름들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된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 자산들도 상당히 좀 많이, 투기 자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많이 좀 조정을 받는 국면에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장을 보아하니 오늘 빠진 그 퍼센테이지만 따지면 많이는 안 빠졌지만, 내면을 좀 들여다놓고 보면 코스피가 상승 170 종목하고 하락 700 종목 했어요. 코스닥이 250 종목 정도 상승하고 1100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많은 종목들, 그리고 심지어 17 종목 제가 연휴를 통해서 분석해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도 대부분이 오늘 마이너스였습니다. 제가 그 종목들은 좀 세팅해놓고 보고 있는데요. 나노 CMS, 일진홀딩스, 유나이티드 제약, 그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이삭 엔지니어링까지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다가 또 물을 정말 끼얹는, 그죠? 그런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EID 전환가액 조정이 나왔죠.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환사채라는 것이 처음 발행되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유상증자, 똑같진 않지만 유상증자처럼 뭔가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사채 CB를 좀 발행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하죠. 그 전환사채를 어쨌든 발행을 하는 거고요. 이 EID가 발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발행했던 EID의 전환사채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이라든지 사모펀드, 뭐 부티크, 큰손들, 이런 사람들이 뭐 가져갑니다. 매입을 합니다.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할 때 보통 이런 전환가액 조정, 소위 말하는 리픽싱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일반적으로는 공시에다가 명시를 해요. 리픽싱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요. 왜냐면 이제 주가가 처음에 이제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주가를 세팅을 하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해당 주식으로 바꿨을 때 본인들이 이제 사채 발행해서 뭐 빌려준 금액만큼 회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으로 원래 기존의 그 조정 전 그 발행가액을 변경을 하죠. 지금 보면 요 전환사채에 대한 뭐 조정 근거 뭐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아마 2021년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매월 18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해가지고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 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평균 주가 막 다 해서 결국에 뭐냐, 높은 가격이 그러니까 요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의 그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의 현재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그 빠진 주가로 특정한 산술식에 의해서 낮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전환가액을. 그러면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원을 빌렸다. 그걸 그렇게 따지면 주가 한 10주 아닙니까? 만원짜리 주식이었다면 그게 만약에 만원짜리가 이제 5천원이 됐어요. 그럼 10만원 만들려면 주가를 뭐 20주를 더 받던가, 그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전환가액을 조정해 가지고 5천원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든가, 그죠?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주가가 빠졌으니 그 빠진 만큼으로 이 리픽싱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고, 그 전환가액에다가 주식수는 어쨌든 예를 들면 10만원일 때 만원의 주가 쓰면 주식을 10개 갖다 발행할 수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10만원을 빌렸는데 그거를 5천원으로 만약에 전환가액 조정해서 발행하면 주식수가 20개로 늘어나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환가액 조정이 좋지가 않은 게 주식수가 많아져요. 주식수가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같은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뭐가 됐든 이 처음 그 돈을 빌린 사모라든지 아니면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 무슨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죠. 손해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개인들한테만 불리하고 개인들한테만 참 안 좋은 게 이 CB 발행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거 뿐만 아니라 리픽싱을 통해 가지고 또 전환가액을 낮추는 바람에 주식수가 좀 늘어나는, 주식수가 결국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주식 공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어렵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발행한 주식을 가지고
그렇게 발행한 주식을 가지고 뭐 전환 청구권 행사해 가지고 주식 받은 다음에 그걸 다 팔아버렸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시장에 소위 말하는 물타기 된 저렴한 주식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주식 수는 또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악순환을 좀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원래 처음에 사채를 갖다가 저런 사채를 처음에 발행할 때 공시에 명시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 와서 어떤 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그 공시하는 것 자체로 어쨌든 벌써 뭐 주가가 흔들렸을 것이고, 지금 주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풀릴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이 주식 수가 많아지는, 전환가액 조정을 해가지고요. 보통 전환가액 조정이 이제 기존의 전환가액보다 더 저렴한 리픽싱된 금액으로 많은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원을 빌렸으면 만 원짜리면 10개면 10만 원을 빌렸으면 이게 주가가 5천 원이 되면 주식수는 20개가 필요하듯이 20주가 필요하듯이,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참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위험성이 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받아가면 그렇게 받아간 주식으로 뭐 전환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매도 쳐버리면 이제 그게 시장에 풀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좀 짜증나는, 정말 좀 짜증나는 그런 좀 뭐랄까요, 공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조금 서투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어쨌든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공시가 어쨌든 그래서 사채를 많이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많이 확보하는 이런 회사들 좋지 않습니다. 이 리픽싱 통해 가지고 또 전환가액 조정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고 막 이런, 그 주식 늘어난 주식이 또 시장이 풀리고 그러면 주주들의 어떤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이런 전환사채 물량 플러스 유상증자까지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슈 없이 시장에서 그냥 내던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답답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현재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 명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린 거에 비해서 많은 종목들이 꽤 많이 밀렸는데 이 아이들은 잘 선방을 해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선방해준 것 같고, 워낙에 장기 평선의 거의 근처까지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종 어떤 그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재 코로나 뭐 먹는 치료제까지 나온다라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뭐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진짜 있는지 나온 상태에서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ID가 사실은 이 하고 있는, 제가 그래서 사업군을 좀 봤던 게 뭐 무슨 EID 2차전지 어쩌고저쩌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2차전지로 어쨌든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야 뭐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실제로 충전소도 늘어나고 뭐 테슬라 뭐 아이오닉 뭐 이런 실제로 전기차들도 많이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2차전지 뭐 전기차 자체 뭐 충전소 기타 여러가지 소재 그런 부분들이 한번 뭐 실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는 더욱더 집중돼서 한번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뭐 꼭 EID가 2차전지로 엮여서 뭔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쨌든 그런 이슈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EID의 어떤 공시나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만 보면 유증 이후에 여기서 지금 갭으로 밀린 이후에 제대로 갭을 좀 메우러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날짜를 좀 늦추고 기재정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10월달 조금 더 중순 이후로 밀렸는데요. 그때까지는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 수급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쨌든 이 OBV 차트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음봉을 통해서 강한 어떤 수급의 이탈이 나온 그 히스토리는 없기 때문에 수급 자체와 어떤 이슈가 붙어주면서 한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들 패턴들을 좀 보면 300일평선 근처에서는 꽤 여러 차례 급등이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어떤 흐름이 좀 나와주는지를 지켜볼 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서 조금씩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10월 유상증자에 대한 실제로 공모 청약과 그 상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가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워낙에 끼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끼이는 종목들이 한번 세팅이 좀 돼서 뭔가 그림을 좀 그려주면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어찌 보면 골파기를 해서 완전히 정말 급락으로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더 밀어버린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좀 기습적인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사실은 뭐 저랑가의 조정뿐만 아니라 헝다 그리고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종목들에 비해서 그 하락폭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나오진 않았죠. 실제로 이 종목이 세게 들어갈 때 거래량은 현재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뭐 100배 이상 나오는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100배까지는 아닌가요? 한 5, 6배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100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거의, 그죠? 어쨌든 그만큼 한번 강한 드라이버를 걸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살펴보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은 이 300일평선의 라인을 하방으로 깨버린다거나 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지키고 있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답답하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물론 손절을 하시고 손실을 확정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빠진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가지고 수익을 복구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과 판단을 현명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 라는 좀 생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등이 어떤 종목이든 반등이 분명히 시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내리 밀렸고 제대로 된 22평선 지지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어떤 강한 반등을 통한 어떤 그 이런 추세의 전환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그 추세의 전환 이후에 600원 정도에서 550원 정도에 물려있는 이 라인들의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파급이 효과가 있는 뭔가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퀘스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물량들을 최소한 소화하려면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런 거래량이 터지려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있을까,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러시아 스푸트니크로 강하게 며칠간 갈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쉽지는 않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끼이는 종목이다 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 한 420원 정도 뭐 이 정도 라인을 거의 지금 지지로 잡아주고 살짝 지금 눌러주고 나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사 어떤 이슈가 당장은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그 유증 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노선인 390원 정도의 이 300일평선을 거래량이 실면서 깨버리는 흐름이 나오면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까지 밀리는 답답한 흐름이 아니라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주 길게는 뭐 4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EI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EID에 대한 어떤 뭐 기사가 나왔나, 뭐 스푸트니크에 대한 이슈가 있었나 뉴스 뒤지면서 그거 가지고 부각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나온 공시는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기존의 그 사채를 가져간 그 주체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이 전환사채를 전환가액 어쨌든 저렴한 전환가액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10만원을 빌려가서 주가가 만원이었을 때는 10주만 상장하면 됐던 것을 10주만 그 채권자에게 줬으면 됐을 것을 주가가 빠지면서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만원짜리의 주가가 5천원이 돼서 그 5천원의 주가를 10만원을 맞추려니까 20주를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 그렇게 되면 향후에 그 채권자가 가져간 주식이 만약에 매도로 나왔을 때 더욱더 시장에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결국에는 그 늘어난 주식으로 기존 주주분들이 주식수가 많아가지고 의결권이 희석되고, 그죠? 주식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가 상승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품절주들은 주가 뭐 한 1000만주 정도 이하 되는 주식들은 품절주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중이든 연말이든 되면 우선주라든지, 예전에 아실 거예요. 그 커데스 컴바인 같은 품절주 같은 애들이 또 막 엄청나게 시장에서 급등한 적 있죠.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EI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수도 어마무시한데 거기에다가 이 뭐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또 세팅을 해놓고 플러스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지간한 정말 강한 이슈가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좀 흐름이 정말 빡빡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선 아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 보면 이게 주식수가요, 보통 제가 한 1500만 주 정도면 뭐 2000만 주까지도 뭐 저기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1000만 주 단위로 넘어갔죠. 그죠? 엄청납니다. 6억 주 정도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왕 말씀드리는 게 길어진 김에 한번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좀 보면, 매출은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치죠. 영업이익 보통 당기순이익 보는데, 당기순이익 어쨌든 간에 뭐 흑자 전환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근데 지금 조금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뭔가 이 영업으로 인해서 좀 들어온 뭔가 돈,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뭐 100억씩 막 이렇게 손실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게 좀 저는 좀 찝찝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610억 정도가 되는데,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채의 증가라는 겁니다. 사채의 증가. 사채의 증가로 인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651억. 그만큼 사채 발행을 좀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사채 발행을 많이 해서 이 회사가 그것을 운영자금이 아닌, 그죠? 운영자금이 아닌 뭐 시설 투자 자금이라든지 공장을 뭐 증설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자금으로 썼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재무제표가 현재 보면 뭐 얼핏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좀 세부적으로 실제로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현금에 대한 그런 나이스한 부분들은 뭐
어쨌든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쨌든 이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뭐랄까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어찌됐건 지금 가급적이면 EID가 저는 뭐랄까요, 차라리 좀 이슈가 붙어준다면, 뭔가 테마성 이슈가 붙어준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일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EID 회사에 대한 밸류가, 가치가 더 늘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빠르게는 근시일내에는 없을 것 같아서, 뭔가 테마나 이슈가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 테마했었던 것들이 조금 더 실현이 되는, 뭐 비근한 예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만 어떤 확정적인 어떤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길었는데요. 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뭐 댓글로도 응원해주시고, 영상 하단의 하트를 통해서 후원해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도 한번 참여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